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메디포스트 기업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지난 16일에 약 10일 전이네요.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가 포브스 여성 기업인 25인에 선정됐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도 최근 뉴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기 보시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 목, 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 동반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이처럼 보시듯이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가격이 의미 있는, 전혀 의미가 없는 가격이 아니고 의미 있는 가격은 지켜내려는 모습인 게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회사 내용 봐볼게요. 메디포스트는 2000년 6월에 설립되어서 2005년 7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여기 노란색 테두리를 보시면요, 주요 제품별 매출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이고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열 은행, 제대열 보관 및 조세열 세포 이식 등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의 제대열 은행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무려 43.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줄기세포 치료제 약 35%, 건강기능식품 15.3%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대형 관리 업무 심사평가에서 메디포스트가 운영하는 제대열 보관 은행인 셀트리는 안정면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안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적을 좀 봐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실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보다 매출액 236억에서 2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이지만 적자폭 감소했고요. 순이익이 22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33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모두 개선된 모습인 거죠. 제대열 사업부 매출은 감소했지만 세포치료제 매출액이 9.1% 상반기에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메디포스트 하면 뭐죠? 딱 메디포스트 하면 카티스템입니다.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인데 2012년에 식약처 품목을 받았고 이후 연평균 무려 55%씩 증가해서 작년 매출액이 15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사용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과거 카티스템은요, 뭐로 또 유명하죠? 과거 2014년 히딩크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카티스템 수술 받으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치료제 카티스템의 글로벌 임상의 경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3상을 진행할 계획인 것이고요. 또 밑에 핑크색 테두리를 보시면 일본 임상이 그동안 코로나19로 계속 지연됐었는데 이제 이번 주 21일 월요일 일본 임상 2상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국내보다 10배 많은 3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 시장의 성장성은 메디포스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큰 시장이고 모멘텀이 될 시장입니다. 임상을 위해서 설립한 조인트 벤처 업체인 에버스템으로부터 임상 이상 개시와 함께 약 300만 불의 마일스톤 수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카티스템의 적응증을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서 발목 관절염으로 확대하고 투약 편의성을 높인 주사형 발목 관절염 치료제인 스먹을 개발 중인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카티스템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제 연구 개발 중이죠. 지금 보시면 미수가 기관지 폐형성증 예방 및 치료제인 뉴모스템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국내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2상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파란색 테두리, 지금 현재 공부방 보좌관에 올려져 있는 첨생법 관련 영상을 제가 지난 8월 17일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바로 요 연두색 테두리 뉴모스템이 바로 이 첨생법, 첨단 재생 의료법에 해당하는 질병인 거죠.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24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제도 있죠. 이처럼 뉴로스템의 경우에는 1, 2회 이상의 결과가 지난 7월 초에 발표되었는데 해당 임상 목표로 했던 1차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로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후속 개발을 할지 별도 물질을 연구에 나설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벌써 2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또 뉴스가 있고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급 흐름을 보시면요. 이처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게 한 2018년도 여름부터예요. 여기 보시듯이 2018년 6월부터.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2년이 넘는 기간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갈색 201선, 검정색 241선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2018년에 이때도 그렇고요. 돌파했다가 거래 터지고 밀렸고요. 그쵸? 그리고 이때 2019년에 돌파하려다가 거래 터지고 밀렸고 2019년 말에도 돌파하려다가 밀렸고 그쵸? 그리고 2020년 들어서도 이때 잠깐 돌파했었지만 결국엔 또 밀렸어요. 거래 터졌고 또 하반기에 7월부터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세 번 거래가 계속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결국에는요, 장기 이평선인 갈색 201선, 검정색 24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래량 수반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돌파를 했지만 시장 분위기상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죠. 좀 확대해서 봐볼게요. 최근 흐름으로 돌아와서요. 그렇죠? 이때도 네, 돌파하려다가 이제 밀렸죠. 시장 상황이 좀 받쳐주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이처럼 이번에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네,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쵸? 그쵸?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이렇게 반등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시장 상황도 안 좋았는데 그 중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처럼 관심을 두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서 반등도 이끌었고, 그쵸? 금요일 날 기관이 45,000주, 또 한쪽만 들어온 게 아니고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등 더욱이 외국인 여러 기관이 함께 들어온 것은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이 기관이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만 보시면 기관은요 계속 빨강색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기관은 올해 내내 계속 매도하다가 7월 말에 좀 매도를 멈췄었고, 이처럼 또 매도하다가 한 달 정도 매도하다가 또 9월 들어서 또 매도가 멈추고, 이제는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보시면 그래서 기관의 추세적인 매도가 이제 멈춘 게 아닌가? 그러면 기관의 수급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타이밍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좀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갈색 200일선과 검정색 241선이 상승이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주춤하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점, 우하향 중인 것이 좀 다소 눈에 거슬리는데 어서 빨리 주가가 의미 있게 200일선과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주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200일선, 241선에 막히고 돌파하더라도 또 밀릴 거고, 뭐 그런 좀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일본 임상이 시작되면서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되었음을 보면 메디포스트가 장기 이평선을 의미있게 돌파할지 여부에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너무 중요할 거고요.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시면, 흔들거리는 종 모양으로 해 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